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6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와 안주영 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 We'll be late. No, we're not. 전자식 사륜구동으로 더 파워풀해진 일상. 디올뉴 산타페. 와이드 테일게이트 오프닝으로 더 여유로워진 일상. 디올뉴 산타페. 네. 자, 16번째 에피소드. 벌써 16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머리 저 자르셨네요. 신문을 16회. 써놓고도 보니까 와, 벌써 16. 그 16주가 지난 거 아닙니까? 와, 16주. 이게 무슨 일이야? 4달 됐네요. 4달. 야, 그러고서. 벌써 4달이 됐어요. 와우. 네. 그렇죠. 예. 야.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근데 요새 왜 주말마다 왜 이렇게 비가 와? 그쵸.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에 한 놀러 가야 달간 되는데. 제가 봄 플레이리스트를 틀라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맞아요. 매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다시 고쳐요. 근데 비 플레이리스트,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도 봄비 원영석 이런 거. 기자님이 3주째 오프닝에서 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왜냐면 주말에 계속 비가 비가 왜 오기 이렇게 때문에. 많이 왜냐면 주말에 어디 나가려고 그래도 그게 맨날 지난 한 주가 뭐 했냐 물어보잖아. 맞아요. 지난 한 주가 뭐 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근데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맞아. 비 오는 날 바다 가보셨나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멋있어? 멋있나요? 위험하진 않죠. 뭐 그래요? 태풍이 오는 것도 네. 아니고. 근데 빗물 떨어지는 게 멋있나? 저는 이제 위에가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오. 저 비 올 때 항상 차를 몰고 그 마리나 델레이 바로 바다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한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 옵니다. 커피 들고 가서. 커피 들고요? 진짜 좋아요. 커피가 두 혼자요? 잔이었는데 방금 전에. 그러니까 방금 두 방금 전에 잔이었는데? 커피 두 잔이었죠. 누구랑 갔다 오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혹시 매주 다른 분과? 빨리 불어. 지금 커피를 이렇게 들고 가셨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는 지영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이거 킬러가 그냥 나와서 한 또 방 전화를 먹였어. 엄청 받았는데 뭐 여튼 저 약간 말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싱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인트로 부분을 제일 괴로워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인적인 얘기가 자유롭게 나오니까. 뭐 두 뭐 잔. 좀 이따가 저희 원영석 기자님이 짚으시겠지만 거의 뭐 폭격 수준이에요. 네. 자 이제 가봅시다. 네. 16번째. 자 위클리 업데이트. 이거 뭐 핫한 이슈였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안주영 씨나 저희 킬라그램이 얘기해도 되는 주제였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 전 통역사지 않았습니까? 이 맞죠. 오타니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갖고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은 미즈아라이페이 연방 검찰에 결국 기소가 됐다. 제목은 그러니까 죄목은 은행 사기 혐의인데요. 이 검찰은 미즈아라이페이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당초 알려졌던 금액의 몇 배인 1,600만 달러를 절취했다. 1,600만 달러. 저도 이거 좀 충격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450만 달러로 그러니까. 알려다가 이제 1,600만 달러. 달러 거의 까고 네 배가. 배가. 와. 근데 더 가관인 거는 미즈아라이페이가 은행에 오타니를 사칭해서 1,6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도박빚을 갚는데 이제 쓰일 수 있도록 은행에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를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네. 은행이. 네.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나 미즈아라이페이인데 이러고 나서 오타니 쇼에 있니?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그 자기가- 전화에다가 자기가 진짜 오타니 천정조네요. 목소리 천정조. 변조.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오타니 없는 데스 게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와, 대박. 은행 사기 혐의가 붙었다. 소름 돋는다. 좀. 예. 아니 그거를 정말 이게 의도를 심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목소리 변조까지 도박에 하면서. 약간 네. 눈이 멀었나 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그죠. 중요한 게 뭐였냐면 네. 오타니 쇼헤이가 이 도박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은행 사기에 관련이 있느냐였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그게 포인트였죠.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핵심이었죠. 검찰이 오타니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왜? 몰랐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각에서는 오타니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본 건지 3년간 열람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맞아요. 오타니가 그죠? 근데- 계좌를 근데 저는 공개됐죠. 오타니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 그렇죠. 있는지 잘 구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오타니가 너무 별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나가는 돈도 네. 뭐 크게. 근데 저도 은행 어플 쓰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얼마 있는지 잘 좀 모르고 살긴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아니, 있다는 근데 거. 이런 거네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당연히 들어올 돈이 들어오고 나갈 돈이 나가겠지라고 해서 안 열어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오타니 정도 되면 돈이 워낙에 방금 말씀하신 그죠. 대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다 모르죠. 보니까 얼마나 아유 뭐 갔는지. 빠져봐도 얼마나 빠졌겠냐. 맞아요. 티가 별로 안 났을 수도 있죠. 그쵸. 예, 바다에서 물 뭐 세스쿠 퍼 가봤자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도 오타니 모르죠. 쇼헤이가 또 개인적인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그런데 좀 무딘 그러니까 스포츠밖에 스포츠만 모르는 하는. 좀 만화 캐릭터 같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오타니가 야 그래도 자기가 돈이 들어온 거를 한 번이라도 확인은 안 하는 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쵸. 지금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사기친 걸로 그렇게 그 보여졌죠. 뭐냐면 예. 이제 이 미즈하라 이페이가 이제 그 완전 매니저처럼 일을 했다는 아. 거예요. 그 계좌를 열 때도 그 사람이 이제 했다는 거죠. 계좌를 자기가 그 영어를 이제 못 하니까. 그 영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오타니가 그 계좌 안 보는 뭐 거를 그때. 매니저니까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 그것도 계좌를 잘 안 그렇고 보니까 이용해서 이렇게 그럼 빼내면 언젠간 되겠다. 볼 텐데. 그 주변의 회계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오타니한테 접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야 이거 좀 오타니 이상하다.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미즈하라 이페이가 그걸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다 일본어를 또 못 하니까 아. 다 의뢰 다 잘 챙기겠지 그쵸. 생각을 했던 그죠. 거죠. 그 뭐냐면 2013년부터 알았다고 하니까. 오타니는 영어를 못하고 그다음에 어. 미즈하라 아니 저기 뭐야 그 주변인들은 일본어를 일본어를 못하니까 못하고. 미즈하라 이페이가 아. 그걸 노린 거다.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최고형을 받아 어디 오타니 조헤이를 LA 다저스가 침몰할 뻔했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죠. 진짜 네. 나쁜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노름을 좋아했던 것 같고 네. 어렸을 때 꿈이 카지노 딜러였대요. 아. 미즈하라가. 그래서 워낙에 네. 그쪽에 좀 이렇게 도가 턴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 네. 그러니까 남의 알겠습니다. 돈으로는 아니죠. 네. 도박을 좋아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네. 그렇게. 근데 도박의 정신이 나가면 뭐 여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그런 보여. 것 여자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족이 보인대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가족도 그러니까 눈에 안 무섭네요. 보인다. 지금 사실상 도박 오타니가 미즈하라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정황을 미루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죠. 지금 완전히 믿고서. 왜냐면은 뭐 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살면서 그죠. 맨날 하루 종일 제가 운동 선수들 친구들도 있어서 보면요. 개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 맞아요. 쓸 시간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전혀 이제 없어요. 미즈하라 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참 저 사람은 아마 오타니 옆에만 있었어도 정말 잘 살았을 것같은데 그러게. 60에서 70만 불씩 받아 제꼈대요. 그쵸. 이거 황금알 낳는 거의 알 이야기네. 네.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튼. LA 타임스가 그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오타니가 좀 이제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아. 그게 맞는 이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계좌를 한 번도 좀 안 열고 챙겨라. 이런 거는 자기 본인이 그 정도는 그렇죠. 해야 최소한은 사회생활을 할 거면 자, 그 그래서 정도는 해야 된다고. 결국에 합니다. 오타니는 이용을 당했다. 이용당했죠. 이렇게 피해자.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인 피해자.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은 인면수심 한인 엘리트 이야기인데요. 저기 나오죠. 자, 저 옷이 어디 건 줄 아시겠죠? 여기 거 아닌가요? 자, 나사 나사, 겁니다. 나사. 여기 있네. 오. 나사. 나사 거 아닌가요? 나사 거? 어떻게 네, 연방항공국. 입고 오셨네요. 자, 그 인면수심이라는 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이게 짐승 같다는 이야기죠. 아. 네. 자,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3일 이 나사의 엔지니어인 올해 37살 한인 에릭 심 씨를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월 29일 2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지난 3일 4건의 혐의가 더 더해졌는데 이 심 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이 힌지, 이스트 및 이스트 등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네. 이 여성 가운데 한 명을 약물을 먹인 뒤에 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거의 강간 수준이죠. 약물을 네. 먹인 뒤에. 강간 수준이 아니라 강간이죠. 강간이죠. 이게 강간이죠. 사실이라면 네. 성범죄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또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협박까지. 혐의도 받고 있고요. 자, 이 검사장은 이 기모그 해리스 카운티 검사장은 심 씨를 연쇄 성범죄자라고 지칭을 하고 자,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이 심 씨가 해외 여행을 다녔다는 점을 들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 씨 측 변호사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이루어졌고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반박을 네. 했다. 지금 $60만 내고 지금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와. 그래서 네. 갔다 왔나? 아, 그거 제가 취재하러 갔다 왔고요. 야, 그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최근에 투어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나사를 투어 갔다가 한번 사실 가고 싶다. 이 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옷 새로 사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고 온 건데 오늘 네, 근데- 잘못 입었네요. 잘못 입었네요. 잘못 입었네. 입었죠. 나를 잘못 잡았네. 나사는
잘못이 없어. 맞아. 나사는 잘못이 없고 맞아. 잘못했죠. 미국의 자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사는. 아니, 근데 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지난주에 봤는데 얼굴은 오늘 처음 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되게 완전 멀쩡하게. 한국분처럼 아니, 생겼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누가 봐도. 한국 분처럼 생긴 게 아니라 한국. 네. 한국 분. 너무 한국 네. 사람처럼 생겼네요. 네. 네. 여성 아니, 명 상대로 그리고 특히 왜 이제 그랬을까? 약물을 먹였다는 거는 이제 성폭행이죠. 심각하죠. 그렇죠. 이제- 약물을 먹여가지고 한 건 그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성폭행이고. 그 범죄 단어로서 이제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거는 강간이죠. 예, 그죠. 그렇죠. 강간입니다. 예, 레이프. 아니 자. 진짜 저런 기사들을 보면 이 데이팅 앱이 어, 너무 맞아요. 무섭다는 생각이 여자로서 모르는 듭니다. 사람을 사실 네. 생각해 보면은 그쵸. 그냥 갑자기 만나는 거니까 지인의 지인이면은 맞아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서로 조심해야 맞아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생판 모르는 남들이 만나는 속이려고 거니까. 마음 먹는 사람 만나면 속일 수밖에 당할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맞죠. 속임을. 근데 아까 이렇게 보시- 나한테 하는데 너무 엔지니어 그러면 무섭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쵸. 믿음을 신뢰가 주잖아. 네.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미자라 이페이처럼 사람 속이려고 접근을 하고 마음 먹고 오는 맞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당할 수밖에 당할 없어요. 이 수밖에 나쁜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사람들, 특히 데이팅 앱. 저도 이거 보고 아까 그 그쵸. 얘기를 하시는데 데이팅 앱은 데이팅 앱. 조심하셔야 맞아요. 되겠다. 이 데이팅 앱이 뭐였죠? 틴더예요? 이스트 아까 미츠 전에 이스트랑 힌지라고 이스트 하셨잖아요. 미츠. 맞아요. 네. 네. 어우 역시. 힌지. 힌지. 방금 근데 힌지. 아, 힌지도 되게 많이 여성분들이 했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힌지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방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오 역시라고 했던 건 기억력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아 거죠. 나는 오늘 데이팅 앱 그거 들으면 옛날엔 다 틴더 그랬는데 막 생소한 것 같아 딱 들으면. 네, 맞아요. 힌지 뭐 이런 거. 틴더가 사실 뭐 이미지는 조금 더 이렇게 죄송한 만나서 말씀이지만 원영석 기자님은 쓰실 필요가 아 없죠. 그렇죠. 쓸 필요가 없는데. 네. 쓰실 필요가 원천 없죠. 차단. 네, 뭐 그냥 삐삐 쓰셨나요?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아 네. 근데 또 가지지 말래요.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지. 아, 그래가지고 네. 주영 씨가 저기 힌지가 유명하다고 네. 지금 딱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힌지가 좀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그나마 좀 어플이라고 요즘에 저는 많이 알고 떠서 있는데 여성분들이 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힌지를. 뭐 네. 절대 안전할 아니 수 그럼 없죠. 모르는 옛날 사람 시대에는 만나는데. 네. 황 기자도 좀 알 텐데 이런 걸로 만나는 걸 약간 쑥스러워했어요. 아. 인터넷으로. 아, 솔직히. 그 근데 요새는 거부감은 다르더라고. 있죠. 네, 네, 네.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만나 이게 그냥 솔직히 옛날 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M 세대들은 아직 조금 그런 의심이 있는데 제 생각엔 Z 세대까지 넘어가면은 없죠. 데이팅 어플에 대한 그런 없을 것 의심이나 같아요. 거부감이 전혀 없는 하나도 것 없고. 같아요. 근데 네. 당연히 거부감까지는 그렇게 만나는. 아니더라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특히 합니다. 이번 자, 케이스가 딱 그런 게 이런 있는 사람들이 거예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비싸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고요.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자, 자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야,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가구들의 생활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지난 2년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네. 매달 얼마를 써야 되느냐? 더 784달러. 와. 연 9,400달러가 넘는 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3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1,069달러, 연 12,800달러 이상 더 든 겁니다. 와우. 자, 한편 미국은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부채,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못 갚는 거죠, 돈을.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빚을 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입니다. 맞아요. 심각합니다 요즘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기름값부터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요새 다시 오르고 너무- 있는 뭐 데 네. 사실 기름값 같은 기름값 경우에는 올라오고 이제 중반대예요, 지금. 그 네. 지정학적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중동 이제 지금 확전 그것도 있죠. 때문에 그죠.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많이 올랐죠. 아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거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화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이제 오늘 나오고 아침에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점심값이 전 세계 3위래요. 아유, 비싼 게. 20불. 점심값이 20불. 근데 맞아요. 요즘 20불. 맞아요, 점심 그쵸.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죠. 1위가 스위스가 28불 정도. 아, 스위스는 와. 엄청 비싸요. 진짜 네.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네. 거기는. 그래서 그만큼 점심값이 20불이면 저희가 만약에 세 끼를 다 사 먹으면 네. 하루에 그냥 밥값만 하루에 거의 60불이 10만 원 드는 쓰는 아, 거네. 지금 최저임금도 20불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지지 그리고 않겠어요? 비싸지겠네요, 어제 진짜. 제가 이제 커버했던 기사인데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제 썼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납. 그 갚는 속도, 그러니까 그 연체율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최소 30일 이상 아니면 최대 뭐 90일 이상 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도 못 갚는 겁니다. 네. 서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눈물이. 남 얘기가 남 아닌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남미가 그러니까 아니죠. 뭐냐면 제 얘기. 5,000달 지금 그 연 이자율을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5,000달러를 빌렸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거를 최소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펑크가 안 나게 최소 금액 갚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안주영 씨가 5,000달러를 빌렸는데 최소 금액이 뭐 50불이다 한 달에. 그렇죠. 50불을 갚을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무려 그걸 다 갚는 데까지 27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와, 몇 년? 279개월이에요. 근데 몇십 년이죠. 그죠? 그리고 몇십 문제가 년이네. 이자가 와. 붙는 이자가 얼마냐면 5,000불 빌렸는데 그거 다 갚고 나면 이자를 모아 보니까 8,000 거의 뭐 100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지금 와. 팍스뉴스 보도 보니까 1,000불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그러면은 12,000불. 그쵸, 12,000불. 12,000불 이상 이렇게 그죠. 더 추가로 들어가는 똑같은 그 거는 삶을 유지하려면은 네, 예. 요즘에는 뭐 카드값 못 내고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좀 irresponsible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이해가 간다. 그럴 수도 그냥 있지. 다들 그죠? 그러고 사는 근데 거지. 뭐- 될 수도 있지. 네, 사실- 요즘엔 이런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킬라그램 말이 진짜로. 정확하고 네. 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음. 저희가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지금 상황이 뭐 좋지 부정적인 않다 뉴스 보니까 3개. 네. 그러게요. 뭐 할-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네. 말세네요, 그쵸. 말세. 뭐 어두웠던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은 다음도 어두운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저도 오늘 어두운데. 뭐 정치 뉴스가 제가 뭐 오늘 밝은 게 있겠어? 두 번만 할게요. 원스 팔로틱스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네, 원스 팔리틱스. 저도 두 번만 할게요. 네. 오늘 한 번 더 안 시간으로. 틀어주시네요. 네. 넘어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희가 쉬고 있을 때 오후였어요. 갑자기 시겁했어요, 뉴스가 아주. 터졌죠. 그쵸. 저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침공을 했다고 운전을 그 하고 뉴스가. 있는데 네. 갑자기 데스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황아 어디냐? 지금 도로 위인데요. 야, 너 지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속보 쳐야 돼. 왜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말에 오. 놀지도 못하고. 아,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게 딱 기자님들은 터진 또- 순간,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부터 막 들었고 다른 그 뉴스 그래도 방송 듣고 48시간 내에 있었는데 공격한다 네.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속보가 딱 나오면서 한 2-3시간 계속 들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 3차 세계대전 이거 전초전 아니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슈가 이제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토요일은 이스라엘과 함께. 예, 네, 그래서 뭐 정말 이스라엘 짜증나네요. 예. 비도 오는데. 이란에 미사일 및 무인기 300발이 이렇게 300발 이상을 날렸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99% 이상 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이란이 우리 이렇게 공격할 테니까 미리 알려줬대요. 근데 여기에 80% 앞서 가지고 이상이면, 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여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네. 다마스쿠스에 있는 영사관을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최소 7명 내지 8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위 이란 관계자 2명 최소 2명이 이렇게 사망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일이 대한 또 보복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커지네요. 이란의 최고위 그러니까 정예군이라고 있어요. 네. 이란 그 혁명 수비대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요번에 그 영사관이 폭격을 당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 혁명 수비대 장성들 그러니까 장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수뇌부 7명이 죽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그죠. 없죠. 예.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전쟁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란을 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이 하마스를 이렇게 그 물질적 그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계속 꾸준히 제기가 사실 되어왔거든요. 지금 중동에는 테러 집단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맞죠. 뭐 헤즈볼라도 있고요. 뭐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하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시리아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국가가 아맘리에 그게 이란일 이란. 것이다라고 이제 오. 추측을 하고 있죠. 특히 헤즈볼라 그러면 이란 생각 많이 해요. 사실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면은 옛날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맨날 싸웠거든요. 맨날 네. 싸웠는데 이제 후세인 있었을 때. 근데 이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가 사실상 이제 후세인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후세인이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사실 예. 요번에 아, 그 이란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은 그 발뺌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사전에 알려준 적 없다. 근데 사실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이 처음에 이제 뭐 300여 기의 뭐 드론을 시리아 쪽으로 날려서 이제 뭐 갔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정보국에서 취합을 한 결과 500여 개의 드론 그리고 요번에 이란에서 발표를 했죠. 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를 네. 했다 이스라엘 쪽에. 네. 근데 문제는 그거가 요번에 그 이 방공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 미사일이 오면은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언돔. 아이언돔 방금 아까 99%를 막아냈다는 네. 게 그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99%를 다 오. 막아냈다. 근데 요번에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건
이 미사일이나 드론들이 폭격을 했던 장소들이 다 이스라엘 외곽 지역과 군사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이스라엘을 거예요. 때릴 일부러. 거면 중심부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쵸.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 지역들을 때렸다는 건 이게 이란도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작년 10월 7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때는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잘 막았으면서 음. 왜 그때는 못 왜 막았냐. 그렇게 못 막았냐? 못 막았냐. 왜냐하면 가장 이스라엘이 그 정보망이 모사드가 가장 전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을 본격적으로 더 치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냐 뭐 이런 음모론도 사실 약간 나오고 있어요. 저 사실 근데 좀 하마스에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로켓포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죠. 못 막았잖아요. 네, 그러고 근데 네, 지금은 못 막았죠. 99%를 막을 정도로 난리가 난 네.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에? 왜냐하면은 그 아이언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살려고 그랬지. 대한민국이. 네. 북한 그래서, 상대로. 너무 잘 막으니까 아이언돔을. 근데 폭격 딱 두드려 맞고 나서 야 이거 전혀 못 아이언돔 막았네. 더 비싼 거를 사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요번에 99% 막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썼대요. 1조 7천억 원이요. 저거 99% 막으면서.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뭐 시리아도 끼게 되고 지금 이란도 들어오고 이게 전쟁이 좀 잠잠해지지는 못할 망정 계속 지금 그러게요. 커가는 모양새라서 좀-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가도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했지만 이거 유가도 분명히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제가 봤을 뭔가 때는 계속 생기네요. 더. 요번에 이란이 조금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이란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중동 패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내가 짱이다. 이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밀리잖아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들한테. 네. 근데 요번에 영사관까지 두드려 맞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예 군도 두드려 맞아서 장성 7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쪽팔린데 이렇게 너무 되는 심한- 거예요. 아 사실 그런 거예요. 자존심 보여주기 때문에 심하죠. 그죠. 응.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그치.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존심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게 이란도.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토요일 날 LA 시간으로 그때 제가 기사를 썼던 게 4시였나 5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전쟁이 시작됐으면 러시아처럼 계속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란이 몇 시간 뒤에 끝. 속보가 또 뜨는 거예요. 이란이 공격을 멈췄다. 그거를 봤을 때 이란은 요번에 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그쵸. 이스라엘 방위군 쪽은 반드시 보복할 거라고 그렇게 공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보복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보복을 안 안에서 했으면 우리는 좋겠는데요. 그죠. 안 이러한 했으면 공격으로부터 좋겠는데, 가만히 진짜. 있을 수 없다. 이란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했고 복수는 그러면서- 복수를 낳을 뿐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건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 우리만의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또 대응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꼬리에 일이 꼬리를 물고 커지네요. 있어요. 지금 계속. 말 과연 그대로. 미국이 지금 강하게 미국은 지금 막고 있지. 이스라엘한테 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느냐? 그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쉽지 않을 텐데요.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어쨌든 이게 딱 오자마자 바이든이 갑자기 그 델러웨어 주에 이렇게 갔다가 네, 약간 휴가차 좀 갔었죠. 휴가차 갔다가 금방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선언한 게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라고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한테 미국이 좀 약간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스라엘이 약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걱정돼요. 중동이 전 세계 화약고인데 맞아요. 여기서 이 이거 좀 별명에서 무서워지네요. 네.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괜히 사람들 이렇게 죽고 하는 모습 보면은 그죠. 뉴스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아이언돔 그거 정말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왜냐면 그죠. 이번에는 너무 완벽하게 99% 이상인데. 99% 미사일을 막은 거면 대단한 거거든요. 음속 미사일 500개 네. 그거를 99% 막았다는 건 5대 빼고 맞아요. 다 격추시켰다는 근데 건데. 그 초음속 미사일은 그 요격 시스템이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했잖아요. 그게 거기 안 떨어진 거잖아요. 네. 왜? 아.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네, 근데 이제 좀-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쨌든 막긴 잘 막았지만 걔네들이 공격하려고 한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어쨌든 그게 다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해. 쑥대밭 뭐 근데 또 하여튼 먼저 공격한 건데 사람까지 죽여놓고. 어. 그렇죠. 뭐 이제 여튼.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하마스도 뒤에 그렇죠. 이란이 있다 뭐 하여튼 이 중동 얘기를 꺼내려면 뭐 저희가 시리즈로도 했었지만 진짜 끝이 네, 없어요. 복잡하네요. 예. 네, 이쪽은. 일단 그래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이제 법정에 섰고 오늘 이제 네. 두 번째 날인데 네. 이게 내용이 이제 저거죠.
2016년 대선을 앞두고서 그 데니엘스였나요? 포르노 여배우 네. 그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맞아요. 과거에 이제 그 원나잇 스탠드를 한번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14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트럼프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그 책사인 그 마이클 코언 지금은 원수가 됐죠. 마이클 코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이용한 거냐 아니냐 그게 아. 이제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자, 방금 그 뭐 예. 이슈가 된 겁니다. 예. 이틀 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이틀 트럼프 차, 네. 대통령이 이제 배심원 선정 작업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법정에 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가를 했죠. 아니 이 판사는 나를 싫어하는 판사인데 이 판사를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판사는 나를 싫어하는데 저 판사가 하는 게 얼토당토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있죠. 내 계좌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사인을 했을 뿐 이게 돈 입막음용 돈인지를 몰랐다라고 오늘 몰랐다. 얘기를 짜증을 네. 냈다고 해요. 네. 이 판사 이 판이네. 판사가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트럼프 관련 담당 그 케이스를 많이 맡았었대요. 그 전에 뭐 스티브 베넌 케이스도 있었고 네. 항상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게 어디서 열려요? 뉴욕주. 그렇죠. 뉴욕이면은 어디 누굴 찍어요? 예? 그 주로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찍으니까 그렇죠. 배심원단부터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96명인데 96명 오늘 96명. 나왔대요. 네. 그 후보군 그 배심원. 그 중에서 이제 50 그 판사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너네들 중에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너네들이라고 얘기한 거야. 너네들 중에서 나는 편파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뭐 트럼프를 싫어하건 뭐 너무 맞아요. 싫어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 먼저 스스로 나가라. 이건 너 솔직히 이건 우르르 법정 나가셨습니다. 케이스니까 그 중에 한 우르르 우르르 나가. 나가. 우르르 나갔어. 50명이 나갔어. 그죠. 아 그래서는. 대박이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싫어서도 있고 네. 그 말을 솔직히 듣고. 배심원에 엮이기 걸리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내가 싫죠.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맞죠. 그 바쁜 사이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위 말하는 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도 있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정말 뉴욕주니까 민주당 쪽이라서 아 나는 그쵸. 이 사람 싫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제가 사람도 봤을 있었겠죠. 때는 배심원 걸리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을 나도 것 그런 같아요. 맞아요. 맞아, 솔직히 맞아. 않고 네. 트럼프를 싫다 좋다를 떠나서 맞아요. 이건 6주 그냥 하기가 걸리거든요. 싫잖아요. 얼른 집에 가서 베이글이나 먹어야겠다. 그죠. 이거 한 달 넘게 걸리잖아요. 비도 네. 오는데. 네. 그리고 요새 저희 법 그거 아니에요? 배심원으로 걸리면 자기 휴가 써야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래요? 뭐 개인 하여튼 휴가를 써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 뭐 제가 회사마다 근데 다르겠지만. 자기 시간을 이제 6주나 여기 이거 6주 그쵸. 걸리거든요. 어우. 6주를 여기에 쏟아붓는 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죠. 싫겠죠. 많은 싫을 사람들이. 수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케이스가 저는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기 아이, 있는 그래도 분들 다 미국에 살면 싫어합니다. 배심원해. 하긴 해야죠. 네, 미국 시민으로서. 네. 자 그래서 그 입막음 돈 이제 원나잇 스탠드 그 사실 입막음 돈 그 만약에 정말 그게 입막음면은 얘기를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스토미 데니얼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더 화제가 좀 되니까 유명해졌죠. 얘기를 여기저기 네. 불고 다니지 않았나 싶은데 34개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해 3월에 이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고 지금 트럼프가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에 한 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커요.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열리는 케이스 그쵸.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11월 이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형사 사건은 그죠. 이게 유일한데 근데 이제 아니 트럼프가 그래서 가장 잘못한 게 뭔 거죠? 그 사람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 아니면 입막음하려고 돈을 준 입막음 거? 돈. 입막음 돈이 입막음 선거 돈을 자금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거 전반적으로 자금으로 아는 게 오케이. 아니 입막음 돈을 왜 냈어? 이렇게 많이도 알고 있어요. 뉴스 언론도 보고. 근데 사실은 그 법적인 그 논리를 보자면은 입막음 돈을 선거 비용으로 냈다는 그죠. 게 그게 맞아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게 내면 가장 큰 그거 문제죠. 그래서 그럼 이게 또 법적인 말이 이슈가 되네요.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네. 정치 수사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 이슈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게 웃기는 게 이걸 내려놓겠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려고 공식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딱 기소가 딱 떨어졌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정치적인 수사라고 타이밍이 그렇게 참. 타이밍이 너무 이거는 이 아니다. 재판에 수상하네요. 따라서 예. 대선 가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럼요. 끼치겠죠. 왜냐하면 그럴 것 6주 동안 선거부터 활동 못 하잖아. 그쵸. 그러네요. 근데 잡혀 있어야 또 되네. 모르겠어요. 저 케이스를 보면서 저거 자체가 또 선거 운동이 그저 또 될 수 이슈가 있다.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계속해서 관심이 또-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서도 충분히 뭔가 선거 운동을 그죠, 하실 그죠. 분이시긴 해요. 예, 아, 그래서 근데 사진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많이 늙으셨네요. 아. 전 아니 대통령. 뭐 근데 기분 좋을 리야 없겠죠. 뭐 그렇죠. 이런 어쨌든 또 이제 그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먹두걸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하고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걸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내셔널 인콰이어가 이거를 돈 주고 샀는데 보도를 안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하고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캐서린 먹두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하고 사랑에 빠졌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이슈.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뉴욕주에서 벌어져요. 또 배심원단 12명.
일단 뭐 어떻게 그 될 것 돈을 선거 자금을 빼돌린 거 뭐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냥 되게 지금 선거 직전에 그냥 잡아두려는 그냥 그런 걸로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저의 예. 의견일 뿐이지만 저도 동의해요. 솔직히 네, 이거는 저의 왜냐면은 의견일 뿐이지만 약간 이 케이스를 하지 그쵸? 않으려고 그랬거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네,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해야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야죠. 역시 황 기자. 아니 혐의는 맞죠. 있으니까. 결과가 맞죠, 혐의는 맞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뭐 저는 결과보다 일단 과정이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아?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무죄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사실 저도 유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반반이긴 하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두자면 유죄가 나올 것 같다. 유죄? 오. 네. 아, 유죄예요. 유죄로. 유죄. 어쨌든 트럼프는 약 6주에서 8주로 이 케이스가 예상이 되고 매일마다 이게 오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치러진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빼고. 어우,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지긋지긋해요. 계속 이제 화제를 모을 것 같고 뭐 유죄가 돼도 대통령 선거 당선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 출마나 이걸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원스 폴리틱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 인싸 아메리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we'll be late. No, we're not. 전자식 사륜구동으로 더 파워풀해진 일상. 디올뉴 산타페. 와이드 테일게이트 오프닝으로 더 여유로워진 일상. 디올뉴 산타페. 어우, 나사 미국에서 옷은-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야 오늘 그 아니, 나사 카메라 옷 벗으셨네요. 킬라그램 만져가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까 나사가 뻔했죠. 저기 네. 안 좋은 뉴스가 아까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벗었구나. 나사 옷 벗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나사는 잘못이 없어요. 나사는 잘못이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잘못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나사를 욕먹게 한 인간이지. 인간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오히려 나사를 그렇죠. 욕먹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사- 나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용한 미국의 거니까. 자랑이에요. 네, 아무런 이용한 잘못이 거니까. 없어요. 네. 달에 국기를 꼽은 네. 그냥 타이밍이 참 웃기네요. 제가 하필 딱 이 옷을 사서 입고 온 날에 그런 뉴스가. 안타깝습니다. 킬라가 네. 그 뉴스 전했으면 더 재밌을 뻔. 그러게요. 아 내가 준비를 할 나사 걸. 딱 입고. 나한테 옷을 뭐 입고 올 거지 얘기를. 그럼 내가 거기 맞춰줄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피해서. 네. 그러면 일단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식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뭐 예. 저는 솔로 네, 이클립스. 인스타그램에 신기하더라고. 맞습니다. 네, 스시 라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계기 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사실 뉴스들이 다 충격적이어서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네. 이것도 별로 안 뭐 가벼운데. 이것도 안 가벼운데. 이거 어, 제일 정말 무거운데요? 헤비합니다. 이거 제일 네. 이 이클립스 즉 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종말론 이야기가 아, 그쵸. 맞아요. 나와요. 그냥 네. 항상 저희 뭐 레드 무식이 이클립스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도 그래서 종말론 제가 이야기 원스페이스에 나왔었고요. 다뤘어요. 그래서 그 맞아. 종말론, 그쵸. 종말론. 네, 그랬었는데 이 astrology influencer 점성술 인플루언서 34세 다니엘 존슨이 이 종말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네, 저기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astrology influencer disturbed by eclipse killed partner, infant, child and herself. Say police라고 하는데요. 충격적이죠. 네, 이분은 아요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식이 찾아오면 우리는 편을 정해야 한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섬뜩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계기 일식이 예정되었던 4월 8일 새벽 3시 40분에 존슨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후 여기서부터가 충격적입니다. 9살 그리고 8개월인 아이들을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 밖으로 밀쳐내버리고 아휴. 또 자신은 벽에 추돌을 하며 자신의 삶까지 끝내버렸답니다. 8개월의 나이였던 존슨의 딸은 즉사하였고요. 9살 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부상만 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살았네요. 딸은. 걔는 네, 참 살았는데 무슨 죄예요? 그쵸 뭐 아버지도 지금 없으시고 어머니도 없으시고 동생도 없고 혼자 아이가 남게 몇 된 거죠. 살이라고? 9살 9살. 아기가 살았고요. 정말 8개월 잘 아기는 정말 죽었습니다.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잘 컸으면 좋겠어요. 쉽지 네. 않죠. 저렇게 부모님이 저렇게 그렇죠. 저런데. 예. 맞아요. 이런 일식
이후에 영적인 전쟁에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온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니 근데 이런 이거는 내가 볼 미친 때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정말로 그렇죠. 그걸 떠나서 내가 볼 때 평상시에 자기 남편 그 파트너에 대해서 파트너라고 그랬죠 것 아까. 같아요. 그죠? 네. 예, 남편이 근데 네, 파트너. 사실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 어스트롤로지 인플루언서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점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점술. 사주 쌤, 뭐 그쵸.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약간 미국의 사주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고 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이클립스가 온다고 하고 나서부터 제가 또 이분의 X 트위터 계정에 한번 봤어요? 들어가서 네, 구경을 좀 이제 해봤어요. 거의 네. 형사예요. 네, 마지막 포스팅이 4월 5일이더라고요. 아, 삼 근데 일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정말 섬뜩한 글들을 막 지금 당장 너네는 편을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영혼들과 인간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혼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아니고 점술가인 그냥 거네. 그렇죠. 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종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믿는 것 자체가 종교니까요. 근데 그렇죠. 저는 아까 그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까 그 사전에 그러니까 이거 그 점수 그 믿는 거와는 관계없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 사이비에 빠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면 예전에 저희가 문화충격에서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신이다. 그리스도의 네. 군사들이었나요? 네, 맞아요. 한국 분들 그런데 빠지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넷플릭스 없어요. 드라마 뭐였죠? 무슨 뭐는 신이다? 나는 나는 그것이 신이다도 나는 있었고요. 그것도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빠지면 이 사람들은 거지, 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게 없고 이거는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누굴 죽여야 된다. 내가 악마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점술가. 저기 점성술사가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서 죽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 이게 마지막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죠? 애를 밀어내면서 흔들려서? 떨어뜨리면서 밸런스가 아차 싶어 하고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왜냐면 생각을 했거든요. 9살 아이가 쉽게 그렇죠. 누가 그죠. 못 나갔을 수도 있죠. 너무 네. 잔인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근데 저는 막 신기했던 게 10만 팔로워가 넘는다고. 맞아요. 10만 얘기를 하신 팔로워가 게 넘고 있어요. 그럼 어디 그 10만 명이 X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계정을 보면서 그러네. 뭔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그렇죠. 제가 게 잘 저는 몰라서 어떻게 그런데 보면 사람들한테 신기한 목숨을 거죠. 끊으라고 한 거죠. 10만 명 정도면은 영향력이 꽤 영향력이 꽤 큰 있는 거죠. 꽤 네, 있는 굉장히 근데 큰 거죠. 뭐 그 주로 그러니까 뭐 점을 쳐주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그 내용들 보면 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소에게 뭐 금액을 받는다든지 하고 요즘에 좀 어스트롤로지 인플루언서들이 좀 알아요, 있어요. 하나둘 보여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있어요. 생일이나 사주처럼 뭐 태어난 시간 봐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고 너의 성격은 이렇고 너가 지금 이런 일들이 힘들다면은 이렇게 돌파해낼 수 있어. 맞아, 약간 이런 그런 조언을 해주는 어떻게 제가 보면은 도움이 돈 되려는 조금 더 내면은 분들인데. 마음 편하게 해준다 이러면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저거를 보면서 점성술사가 내가 해주는 그 딱 것들. 떠오르는 그 영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윌 스미스 나왔던 그 인디펜던트 때인가 인디펜던스 때인가 외계인 영화잖아. 네, 외계인 영화 거기 보면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오니까 그 미친 애들 있지. 맞아, 그런 그 외계인 있네. 추종자들이 그 빌딩 위에 올라가서 막 왔다고 막 네. 그러다가 외계인이 빡쳐가지고 쟤네 뭐야 레이저 쏴 그래가지고 다 작살나는 죽여버리지.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걸 딱 보면서 요즘 삼체랑도 내용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삼체. 그것도 그것도 요즘 네, 삼체. 다 봤어요? 트렌디예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촬영 끝에까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지. 원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한테 그거 봤냐고 어떤 삼체는 어떤 내용이길래 삼체도 약간 이게 정신 삼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외계인하고 교신하면서 예. 이렇게 뭔가 이 세상을 구해야겠다 하면서 지금에 있는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뭐 그런 내용이. 그 지금 아직 서사를 앞에 좀 풀어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 3채는 시즌 2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게- 지금 과학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중국 소설이죠. 원래 중국 소설이 그렇다고. 원작이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 네. 저기 뭐지? 바이트 댄스인가 뭔가 거기서 드라마를 따로 텐센트에서 중국 드라마도 따로 있대요. 그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 뭐였지? 3 뭐였는데? 그 Three Body Problem. 맞아. Three Body 아 Problem. 맞아요. Three Body Problem.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화가 났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맞아요. 인트로 부분 보면 네, 그 그 문화혁명 내용이 네.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처형하는 다뤘다. 모습이. 맞아요. 그런 예. 모습이 또 나와. 그 제자가 처형하는 거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잔인해요. 좀 보니까. 제자 뭐 여튼. 처형하는. 어쨌든 이분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들을 다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되게 생각을 그럴 수 했던 있겠네.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봐주고 도와주고 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 너네는 목숨을 지금 끊어야 된다.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편을 들어야 된다. 영적 이 힘들의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육체적 세상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내 딸과 남자친구의 그 인생까지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런 astrology influencing 능력을 너무 과신한 게 또 아닐까? 그러고 자기 자신을 사이비적으로 믿은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정신병이 있는. 어디에 사신 분이라고 했죠? LA. 이분이 어디에 사는 LAPD죠? LAPD 요. 네, LA LA였군요. 네. 약간 LA였어요 정신이 이게 또. 좀 온전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종말론이 아닌 진짜 종말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네. 사람이었죠. 아까 X 글도 이상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보면은 계속 너네가 직접 선택할 힘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끊으라는 거죠. 목숨을. 그렇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존슨. 근데 다음- 오늘 되게 진짜 무슨 과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나사가 있고.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안경도 그렇고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저는 나사가 풀렸습니다. 자, 풀린 나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네요. 네, O.J. 세계의 심슨. 살인 사건의 주인공 O.J. 아니에요. 심슨이 이거는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아마. 거예요. 그렇죠. 네. O.J. 맞아요. 심슨은. 네.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이었죠. 네, 아, 맞습니다. 전립선. prostate 그 드러지 cancer. 리포트에는 뭐라고 제목 달았냐면은 암이 심슨을 암살했다 이렇게. 와, 아, 라임까지 심슨 맞추면서 살해- 살해했다. 암살. 네. 네. 지금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기뻐할 거예요라고 말씀해주신 이유는 사실 이 유명 미식 축구 선수 O.J. 심슨은 94년도에 본인의 와이프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었죠. 그렇죠. 잘 그렇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원 팀장님도 아마 저는 직접 그때 보셨을 수도 있고 라이브로 맨날 그죠, 많이 봤어요. 라이브로 CNN이나 기자님들이시고 통해서 그래서 그 하니까. 내용들 너무나 잘. 저는 그렇게 압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아직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알긴 원 팀장님은 알긴 알죠. 네,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기자였을 리가 없죠. 네. 아니 진짜로 중학생.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네. 때인데 전부 다 도배돼 있었어요. 이 TV를 보든 뉴스 신문을 보든 주간지를 보든 그때 다 유명한 심슨 그게 얘기. 있었죠. 아니 The 그때 juice is CNN보다 맞아요. 그건 그 아니죠. 주스 루스. 네. 주스 하면은 OJ가 오렌지 주스의 오렌지 약자잖아요. 주스라고.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주스라는 별명이 네, 있었죠. 이 Juice is Loose라는 이야기도 왜 나왔었냐면요. 당시에 여러 증거물들을 볼 때 이 OJ가 범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네. 가장 생각을 높았어요. 했었어요. 심지어 검찰이 6월 17일까지 당시 94년도 6월 17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친구에게 니콜의 그 와이프의 죽음과는 자신이 관련이 없다라는 편지를 남긴 뒤에 잠적을 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맞아요. 유명 미식 축구 선수가 모든 살인 증거와 정황은 왠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기까지 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범인이구나. 의심하죠. 당연히 얘가 범인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범인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맞아요. 나온 이야기가 이 OJ니까 주스가 loose, juice is loose, Juice is 주스가 loose. 사라졌다. 네, 어디로 도망갔다. 오제이 심슨 관련한 유명한 장면들이 많죠. 네.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그 하얀색 브롱코를 맞아요. 탔습니다. 포드 네. 브롱코를 어. 브롱코를 타고 혼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경찰차들이 따라오고 위에 헬기들이 따라오고 그 장면도 오 마이 있고 갓.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장갑. 이제 오제이 심슨이 그 살인을 했는데 이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재판 검찰에서 막 증거를 제시하면 그죠? 장갑을 끼는 장면인데 이 손에 내 장갑이 안 맞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이 되게 유명하고. 그렇죠. 그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 크리스토퍼 달든이라는 흑인 검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망쳐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검사가 너무 그걸 끼자고 했거든. 아. 근데 그게 다 수그러들잖아. 맞아요. 왜냐면 쪼그라들잖아요, 장갑은 장갑은. 이렇게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거나 액체에 오랫동안 냅두면 변형이 되고 맞아요. 수그러들고 쪼그라들기 마련인데 이제 그때 또 유명한 자니 카크론 변호사. 말이 있죠. If it doesn't fit, you must 이 얘기죠. quit. 네, 이거 엄청 유명한 또 맞지 않으면 이제 키워드죠. 무죄. 나는 무죄다. 맞습니다. 된다. 맞지 않으면 무죄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랩 가사 같은 그냥 라임으로 무죄를 받은 거죠. 그리고 네. 검찰이 너무 그 당시에 안일했어요. 왜냐하면 네. 오제이 심슨이 저기 그 선임했던 변호사들이 당대 세계 최고 변호사들이었어요. 드림팀이라고 그러죠. 네. 드림팀. 아니, 근데 저 당시에는 뭐 대학 때라고 하시니까 네. DNA 검사도 좀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DNA 검사가 네. 그때 이제 거의 오제 심슨인 걸로 사실상 드러났는데 드러났어요. 배심원 그때 이제 DNA가 좀 생소했고 배심원단이 그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는
심슨이 죽였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LAPD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증거물을 심어놨냐 안 심어놨냐 담당 형사인 마크 프라맨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때 가버린 근데 거죠. 법정에서 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너 증거물 심었어 안 심었어? 묵비권을 행사했고 너 흑인 평소에 싫어해 안 싫어해? 그래서 자기는 N자 욕을 평생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할리우드 작가하고 서로 인터뷰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36번 N자 욕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것만 진짜 봐도 똑똑한 거 맞아요. 아니 네. 장갑을 심었어? 무섭네. 거기에 묵비권? 그리고 흑인 N자 거기에도 거짓말해? 그래서 얘네가 오제이 심슨을 상대로 이 정도면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슬램 덩크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물을 여기저기 심어놓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 그쵸. 아니야? 그거에 대한 저는 심판이었다고 봐요. 아니 그렇습니다. 또 결국에 배심원단도 흑인이 9명, 12명 중에 맞아요. 흑인이 9명 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을 솔직히 얘기해요. 증거물 심은 적 있어 없어? 거기에 예스라고 거기 묵비권 말을 하지. 행사하면은 그 배심원단이 어떻게 저 사람 죽였다고 그죠. 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갑자기 이제 LAPD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쵸. 케이스긴 하네요. 네. 이 1심에서 심슨이 무죄를 받고 풀려났고요. 미국은 아시죠? 또 1심에서 용의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로 네. 확정이 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당연히 국민의 미제, 의식은 공식적으로. 살인을 했지만 무죄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이걸 소식을 듣고 민사소송에서는 좋아하는 졌어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 이후에 이제 오제이 심슨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강도 사건 혐의로 맞아요. 이제 2007 교도소에서 년에 실형을 맞습니다. 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다가 이제 전립선암으로 죽었다. 이 네.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오제이 심슨은 자신의 와이프의 살인자가 죽은 걸 알고 맘 편히 쉴 수 있겠다라고 댓글이 달았습니다. 네. 참 근데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죠. 한국에서는 총알탄 사나이 영화 그렇죠. 거기에 나왔던 유명하죠. 조연으로 나온 걸로 유명하고 왜냐면 그렇죠. NFL 스타로는 많이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네. NFL이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의 진상은 사망했어요. 저희가 영원히 알 수는 없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도 미국과 미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게 많이 배우신 것 같으신가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 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안홍일님의 라이프스타일. 이제 제 이름은 안홍일인가요? 밑에다가 박아줘요. 네, 바뀌었습니다. 저기, 그 자막바에다가 안홍일이라고 안홍일, 박아주세요. 홍일 안주영이라고 네, 그죠. 옛날에 그 무슨 화백들의 이름 그 앞에 호처럼 홍일. 홍일 안주영으로 느낌 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느낌 있어요. 안홍일이 이제 마음에 드나 봐. 나는 참 근데 나중에 아, 자서전을 쓰시면 홍일 안주영이라고 쓰세요. 안주영. 그러게요. 우리 킬라그램님이 지어주신 걸로 좋아요. 네. 홍일 너무 너무 좋고요. 좋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래요. 이분의 네. 노래를 모르면 간첩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지금 최고의 여가수라면 그 이전에 여성 음악의 아티스트 하면 누구죠? 비욘세. 다들 알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저기 비욘세가- 나오니까요. 써 있더라고요. 네, 앞에. 비욘세가 컨트리 앨범으로 빌보드 1위 흑인 여성 최초로 올랐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귀를 의심한 충격적인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전 노래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노래 그렇게 좋아? 저는 좋더라고요. 앨범 들어봤는데 난 너무 안 들어봤어요. 좋더라고요. 네, 너무 네. 괜찮더라고요. 음악 저는 자체가. 안 들어봤어요. 네, 저도 못 들어봤어요. 왜 왠지 저렇게 넘버원이라고 뜨면 듣기 싫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듣는데 나도 들어야 돼? 뭐 이런 좀 반발심? 너무 네, 이런 너무 얘기했습니다. 외골수인가요? 네. 비욘세, 당신은 그저 비욘세가 아니라 비욘드다. Beyond. 비욘드. Beyond Say. 맞습니다. 비욘드. 그 그래서 비욘세가 저긴가요? 드림걸스에 나왔던 게 그 비욘세. 맞아요. 맞아요. 네. 비욘세가 원래 젊었을 데스티니스 때. 차일드 그 3인조 그룹 중에 그 스타 정확합니다. 예. 그 비욘세님의 맞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그룹이었죠. 아버지가 네. 만든 그래요? 데스티니스 차일드. 네. 근데 왜 이게 뭐 비욘세 노래가 워낙 또 유명한 곡들이 많으니까 To the left, 사람들이 to the left, right? 왜 이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컨트리. 하면은 그 컨트리 음악에서 가장 이제 찾아보기 힘든 인종.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실은 컨트리 어떻게 보면 음악은- 컨트리라는 게 네, 완전 흑인, 백인들의 문화이긴 맞아, 하죠. 백인. 네. 근데 뭐 이게 못하기 처음은 때문에. 아닐 걸. 예전 몇 년 전에 그 릴 나스 엑스 네. 컨트리 노래로 했었죠. 빌보드 차트 막 3-4달 동안 1위 했나 그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예. 약간 컨트리 느낌을 샘플링한 힙합이었고요. 릴라스 엑스는. 이번 그 비욘세 노래만, 음악들은 그치?
아예 컨트리입니다. 앨범 자체가 아예 다. 이 통기타에다 맞아요. 통으로. 컨트리입니다. 오늘 뭔가 전체적으로. 진짜 전문가 같아요. 어. 네. 저 음악은 제 킬라그램님이 전문가.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아니, 딱 좋을 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게 평론가. 그게 1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릴나스엑스가 컨트리 부문에서는 2위까지밖에 못 올랐고 전체 1위 했는. 그죠, 자, 그죠. 그래서 빌보드. 왜 이건 컨트리 차트 1위가 된 거죠? 네. 음악 자체가 좋아요. 이게 다예요? 요즘에 컨트리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고 있죠. 비욘세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힙합 R&B 스타 포스트 말론도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요. 컨트리 가수요? 컨트리 앨범입니다. 아, 어스틴이라는 그래요? 앨범을 냈는데요. 본명을 희한하네. 걸고 심지어 비욘세 앨범의 리바이스 진이라는 트랙에는 오. 이 포스트 말론이 피처링까지 했어요. 아. 그래서 함께 요즘에 비욘세와 포스트 말론이 새로운 컨트리 음악의 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오. 원래 안 하는 분들이. 이거 들으면은 네. 컨트리 음악 같이 느껴져요? 완전 네, 컨트리 느껴져요. 음악이에요. 그냥 그래요, 완전 완전 느껴지지 컨트리예요. 않아요? 이거 네. 완전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컨트리 음악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잘 모르니까 진짜 음악 기타 장르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 네, 근데 네. 진짜 그 약간 뭔가 텍사스 느낌 나요. 근데 이 그죠? 맞아요. 휴스턴 느낌. 정확해요. 뮤직비디오도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 비욘세가 아닌가? 그런 것 나 그거 같아요. 잘못 봤나? 근데 이 그럴 거예요. 컨트리 음악이 미국에서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 전성기 때도 마이클 잭슨보다 오. 앨범을 더 많이 팔았던 가수가 가르스 브룩스라고 혹시 오. 알지 모르겠는데 오, 음악을 오클라호마 잘 출신 아시네요. 그분의 앨범이 냈다 하면은 1000만 장 이상이에요. 아니 컨트리가 미국에서는 항상 원래 최고 강자 장르긴 하죠.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음반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얼마 네. 팔렸어요 이건? 뭐 음반도 많이 팔렸고 지금 얼마나 65만 3천 장 팔렸습니다. 65만 3천 장이 팔렸고요. 아니 다른 질문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빌보드의 1위는 비욘세가 많이 했었어요. 8번 했죠. 정도. 근데 이 빌보드 1위 그리고 빌보드 톱 컨트리 앨범 컨트리 부분도 앨범에 1위 1위를 했다는 의미가 게 있다는 거지. 이슈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인 래퍼들이 조금 뜰 때마다 흑인들은 좀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문화를 가져가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이러는 분들이 뭐 좀 있잖아요. 에미넴이 대표적이죠. 에미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에미넴 그랬고 맞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제일 핫한 백인 래퍼가 잭 할로우거든요. 아. 그분도 얼마 전까지 빌보드 1위였어요. 오. 잭 할로우. 네, 근데 그분도 웃기네. 그 백인 래퍼는 빌보드 1위를 힙합으로 하고 지금 비욘세는 컨트리로 1위를 거꾸로 했네요. 이렇게. 거꾸로 했네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흑인의 중심 음악 랩 그리고 백인의 중심 음악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컨트리. 이게 컨트리 그래서 클럽이 아니라 그래서 힙합, 비욘세가 힙합이. 네.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왜 컨트리 음악 우리 문화를 그걸 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지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만 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래 음악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만 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최고의 멜로디, 그런 것 같아. 최고의 박자 뭐가 그렇죠. 있겠어요. 음. 그래서 옆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기 내가 볼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요새 막 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타임즈 맞습니다. 올해 인물로도 선정되고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서 맞아요. 백인 팬이 조금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비욘세 네. 흑인이나 라틴계 이쪽에서 인기가 많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백인 팬층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싶은데. 맞아요. 그런 저번 생각이 앨범 듭니다. 냈을 때는 비욘세가 그때는 틱톡 뭐 릴스 이런 게 핫해가지고 그때 리듬들을 들어보면은 막 클럽 음악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분위기가 그런 야. 쪽에 자극적인 음악에 사람들이 좀 많이 힘이 빠졌잖아요. 다운되고. 네. 그러니까 알아서 컨트리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비욘세가 컨트리 앨범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흑인 가수에게 컨트리 음악 혈통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논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잠재울 지금. 수 있나요? 못 잠재우죠. 아니 근데 이거는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엘비스 프레슬리도 처음에 나왔을 때 흑인 음악 갖고 떴다라는 맞아요. 비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엘비스도 이렇게 그 크로스오버 사실상 남의 음악을 이렇게 훔쳐서 뜬 거 아니냐. 근데 뭐 음악 자체를 들어보시면은 너무 좋잖아요. 음악이. 맞아요. 아니 못 그래서- 들어봐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네, 자꾸 한번 얘기를 꼭 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잔잔하게 앨범 전체 듣기 좋습니다. 맞아요. 그 1위 한 제목이 뭐죠? 비욘세 노래? 저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텍사스 저 잠깐만요. 앨범 제가 폰으로 까먹었어요. 들어가지고 영어로 제가 돼 있어서. 제목을 안 보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그 흑인 가수들 중에 컨트리 앨범 내는 가수들이 좀 많아질 것 같네요. 비욘세가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면서. 미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은 가수들이 서로의 나라의 문화 그냥 크로스오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그 문화에 엮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음악 자체로 보는 세상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되게 음악의 신기한 평등 게 뭔가. 비욘세가 텍사스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비욘세가 아, 텍사스 그런가? 휴스턴에서 오. 자랐고요. 그러면 고향은- 부모님 역시 약간 남부 그 엘라바마 아 그래요? 좀 텍사스 음. 출신. 부모님이 부모님. 컨트리 그 고향 맞네요, 음악 하는 그러면. 거구만.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그럼 고향 컨트리 음악. 음악이네. 우리 컨트리 로드 한번 불러야 돼. 컨트리 로드, 컨트리 로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네. 그리고 비욘세 뭐 제이지랑
씨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알죠. 거 다들 네, 알고 그죠. 계시죠. 네. 워낙에 예전에 뭐 말도 많고 이윤설이 탈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많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도 막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런 얘기도 또 그런 많았고요. 얘기도 근데 네. 솔직히 나는 내가 봤을 때 제이지를 좀 많이 참는 것 같아 비욘세가. 그지 않아요? 왜냐면 아닌가? 그 연문이 많았잖아요. 아.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솔직히 뭐 비욘세도 레모네이드 앨범 냈을 둘이 때는 뭐 그런 돈 앨범이었죠. 문제도 또 이렇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양육권 아니 내가 문제도 솔직히 있고 뭐 해서. 제이지를 까는 건 아니지만 아니 비욘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이런. 아, 근데 또 비욘세가 이상형이신가 봐요. 아니 뭐 그런 사실 건 제이지도 너무 와 근데 어마어마한- 드림걸스 나왔을 때 진짜 이쁘긴 근데 너무 하더라.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네.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내가 볼 네.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외모적으로 볼 때 아, 그죠? 비욘세가 아니 저 제이지가 그죠? 그건 아니죠. 좀 뭐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솔직히. 뭐 근데 모르겠어. 못생겼다고요? 근데 래퍼 아니, 그- 중에서 아니, 1등인데 비욘세 제이지가. 예쁘니까. 래퍼 중에서는 1등이고 네. 비욘세가 너무 한창 인기 많았을 때 싱글이었 그 20대 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일찍 했다 뭐 좀 이런 어리셨을 얘기는 때 나오고. 하긴 했죠. 네. 진짜 예쁠 때. 맞아요. 근데 나는 비욘세가 저기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음악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음악 있는 저는 킬러 맞아요. 비욘세의 더 큰 팬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비욘세가 더 예뻐요. 왜냐하면 전 예전에 아니 그 퍼포먼스가 되게 더 잘하잖아. 봤던 네, 그쵸. 무대 중에 무대 위. Run the World 무대가 있는데 아 갔어요? 아니요, 공연? 전 유튜브로 그걸 네, 엄청 많이 봤고요. 근데 이 춤을 추시면서 막 라이브 하는 그 수준이 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못해요. 어떤 무대에서는 제 기억에 제이지님이랑 출연을 했는데 막 바닥에서 누워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면서 막 노래를 아, 근데 하시는데 그게 진짜 라이브야? 아니면 립싱크 조금 가미됐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비욘세님은 진짜 라이브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시면 영상을 마이크 멀어지면 진짜 안 들리고 막 그래요. 오. 비욘세가 그리고 유명한 무대들이 많죠. 그리고 그 너무 레전드가 많아서. 슈퍼볼 합타임 쇼 이런 거 보면 뭐 비욘세는 뭐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욘세가 이번에 내가 볼 땐 테일러 스위프트 의식해서 저런 앨범 낸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그런 들더라고요. 것도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있긴 봐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무래도 비욘세가 이제 다 죽어가는데 드디어 살아났다 이런 왜냐면 얘기가 한물 있고. 갔다는 얘기가 네, 나왔잖아. 한물 갔다는 얘기가 나왔죠. 저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앨범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긴 했는데 좀 자극적인 음악을 하셔서 노래 알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길 네,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들어볼게요. 노래가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그 추석이나 설 되면 영화들 많이 하잖아요. 제키 챈. 누가 생각나시나요? 추석 얘기하니까 맞아. 홍콩 영화 많이 보여주죠. 성룡이죠. 네, 추석하면 한국말로 성룡이죠. 하면은. 성룡이 형. 네, 이제 네. 나이가 70이 됐어요. 어우, 70이 돼서 뭐 언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건강 이상사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왜냐면 70세. 다들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오늘 제가 좋은데요 라이프 스타일? 밝은 얘기로 준비를 너무 했습니다. 좋아요. 이게 어. 이 사람이 저 원래 발음은 청룽. 요새 한국 언론 청룽이라고 쓰더라고. 성룡이라고 안 청룽으로 쓰고 쓰더라고요. 청룽. 아 그냥 성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저희 기억 속에 무슨 청룡이고 폴리스 자기고 아카데미. 네. 자, 그리고 제키 챈 성룡입니다, 아니고 성룡. 성룡 형. 네. 아 이제 러시아워도 있어. 러시아워 그쵸.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맞아. 예. 정말 재밌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진 하나 이제 백발 노인처럼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 사진 때문에 아 이제 성룡이 갔다 네. 이제 많이 늙었다 갔다. 어딜 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백발 분장을 한 거래요. 그쵸. 원래 나도 그런 거 의심했다. 본인은 항상 머리- 그 모습은 아니고 아니 나는 좀 그게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아니 한 방에 이렇게 훅 아, 간다고. 저는- 이거 영화 바이럴이네. 네, 그 일부러. 이 사진 보고 사실 생각난 배우가 있어요. 그 안성기 배우가 생각이 났어요. 아, 안성기 배우 정말 갑자기 좀 아파서 아프셔가지고. 많이 외모가 그때 좀 안 좋아. 암이었나요? 혈액암이었나 뭐였지 않아요? 네, 백혈병이신 아이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생각이 성룡이 좀 형이 벌써 들기도. 70이라니. 진짜 하죠. 말도 안 되네요. 아니 성룡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동안이잖아요. 좀 네. 영하고 맞아요. 이소룡이 좀 시리어스하면은 성룡은 좀 더 이렇게 개그 좀 재밌는 빅살스럽게 그 영화 개구장이 나왔잖아요. 느낌이죠. 예. 성룡이 원래 이소룡 스턴트맨이지 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스턴트맨. 옛날에 그래갖고 스턴트맨으로 유명해져. 시작했대. 그래서 치권을 찍게 됐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예. 그쵸. 근데 이게 좀 성룡의 인생 자서전을 제가 좀 봤더니 젊은 시절에 성매수나 그런 거 이런 했다며요. 음주운전, 도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아, 하셨다고요? 네, 본인이 자서전에 쓴 거예요. 도박하고 본인이 성매수. 자서전에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뚜쟁이 보면은- 했다는 건가? 뚜쟁이? 아, 몰라. 음란하게 살았다 뚜쟁이. 뭐 이런 거. 음란하게 살았는데 그 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그 성룡이 그 어린 시절에 좀 교육을 제대로 못 아, 받았대요. 그래서 글을 못 읽어서 그 글을 처음에 이제 옆에 있던 배우가 막 같이 읽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만난 사람이 지금은 아내예요. 네. 대박.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잖아요. 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이제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배움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막 뭐든지 좀 돈으로 쓰고
뭔가 이렇게 좀 사치를 심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옆에 좀 두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본인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무명 시절에 한국에서도 일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요? 예. 스턴트맨으로. 그 약간 그런 뭐 좀 약간 그쵸. 사실 공사 그런 현장? 스턴트맨이 네.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그쵸. 어렸을 때 한국에 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뭐 술을. 차도 부시고 아, 포르쉐도 직원이 부시고 치권이 진짜 괜히 나온 게 의외다. 치권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뭐 이제 뭐 그런 일화들을 본인이 자서전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기 아이도 집안에서 이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내동댕이 친 일도 있었다. 막 애를 집어던졌. 애를 집어던졌다. 막 이런 얘기도 본인이 자서전에 이제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어. 이 자서전. 그래서 이제 한번 잘못된 읽어봐야 행동들을 오랫동안 본인이 많이 하고 살았는데 201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맞아요. 공로상을 수상한 뒤에 수상했어. 본인이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좀 개과천선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아, 걔가 천선하신 지 얼마 안 얼마 되셨네요. 안 된 거네. 지금 10년이 안 70세신데 됐네. 뭐 8년이 안 70세부터 네, 어. 걔가 천선을 하셔서 우리는 근데 항상 성룡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그죠? 갖고 있어요. 뭔가 그죠, 이게 그죠, 이미지 그죠. 자체가 뭔가 뭔가 착한 아저씨. 그런 분들 맞아요. 세 분 계세요. 이연걸, 그다음에 주윤발, 성룡. 아, 깨끗한 맞아. 맞네요. 주윤발님도 엄청 이렇게 돈 검소하시고 기부 다 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전부 돈 기부하셨잖아요. 태어날 때처럼 아무것도 네. 없이 가겠다 이런. 어. 아니 성룡도 멋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벌어들인 돈 다 기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 그랬어? 대단하구나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솔직한 모습을 그죠? 전기에 솔직한- 자기 자서전에 담은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음. 70세 돼가지고는 네. 뭐 저희가 뭘 갑자기 싫어하고 그러겠어요. 너무 이제 와서. 안타까운 게 우리 네.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명한 배우들 많죠. 뭐 네. 임청아, 아, 왕조연. 이제 그다음에 그 왕조연, 중국 그다음에 홍콩 이쪽. 이연걸, 유덕화, 성룡, 장국영. 유덕화, 장국영. 네.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원표, 아, 맞아요. 홍금보, 여명. 홍금보도 있고. 여명 아니에요? 아, 여명 너무 있어. 여명도 있다. 여명 가수 쪽 여명 아닌가? 좀? 가수인가? 영화도 있었어. 여명 가수인가요? 저기도 있고 네. 알란탐. 알란탐 알란탐이나? 있고. 안타.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저분들이 다 70이고 80이고. 그렇죠. 아, 참 홍콩의 그 액션 영화들 참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네. 혹시 뭐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서. 아니 근데 홍콩 영화가 이렇게 한참 보시면 잘 좋을 것 되다가 같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안 나오는 맞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최고다라는 거를 자꾸 삽입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성룡님 또 남은 인생 또 아름답게 또 잘 살아가시길 네, 오늘도 캠페인으로 바라면서 끝나는군요. 네. 배우로서는 존경합니다. 네. 네. 아,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안홍일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생활이 쉽지 않다 보니 요즘 주변에서 자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인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16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